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해서 신의 손만을 찾아 파이팅하고 있는 명탐정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정말 난임 전문 신의 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안지연입니다. 오늘 자궁 내시경이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궁 내시경이 뭐길래 임신 확률을 높일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원장님, 네. 그게 뭐지? 그 건강검진 할 때 네. 초음파, 예, 네. 이거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자궁 내시경하고 많이 다른 건가요?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자궁이랑 난소 네. 그쪽에 나팔관이나 이런 곳에 혹이 있는지, 뭐 기형이 있는지 큰 틀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궁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막에 특화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궁 밖에 혹이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초음파는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이 돼야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에 비해서 자궁 내시경은 내시경 카메라를 진짜로 안에 넣어놓고 네. 안을 보기 때문에 더 작은 이상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치료 자궁경을 갈 경우에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 치료까지 네.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멘붕이 온 게, 왜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 건강검진할 때 안 해주시나요? 내시경 같은 경우에 네. 건강검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상이 의심되는 분들에게 아. 이제 치료 목적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용종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떼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예, 예. 네, 작은 용종, 나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용종, 이런 것들은 갖고 살아도 크게 문제가 안 돼서 네네. 건강검진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예, 예. 초음파에서 그런 의학적으로 더 어. 자세히 검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예. 더 정밀하게 들어가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정밀하게 들어가는 경우와 원장님이 정말 때마다 시마다 하루 종일 하고 계신 내시경은, 네. 자궁 내시경은 어떤 경우에 하길래 이렇게 자주 많이 하시는 건가요? 많이 권유받으시는 경우에는 예. 일반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권유받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본인이 초음파를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조직학적으로 확인을 해야 안전하겠다 싶다거나, 아니면은 본인 증상이 월경 과다라든가 뭐 부정출혈 같은 게 있는데 자궁 내시경으로 치료를 해주면 그 증상이 훨씬 편해지겠다 싶을 때, 이럴 때도 이제 치료를 많이 받게 되고요. 예.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임신을 하는 데 있어서 착상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내막 컨디션이 임신율에 영향을 좀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내막 안에 용종이나 유착 같은 게 있어서 배아가 착상하기에 방해가 되겠다 싶을 경우에는 치료를 통해서 내시경으로 보고 치료해서 임신율을 이제 높이려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뭐 원인 불명으로 계속 시험관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는 이제 그림자를 보는 거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작은 이상이나 뭐 염증 같은 거는 초음파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구석구석 보고 이상이 있으면 치료도 하고, 염증이 발견되면 항생제 치료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임신율 향상을 노리고 있죠. 네. 저는 난임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즉 그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대화를 쭉 찾아봤어요. 네. 근데 처음부터 할 걸. 이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뭐가 많을지 몰랐다. 네. 그런데 왜 처음부터 권해주지 않았나 하니까 거기 대댓글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나도 하면서. 네. 그러면 이게 난임 치료에 있어서는 프로세스로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은 아닌가요? 근데 이제 예. 실제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용종이 보이거나 유착이 보이거나 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임신에 명확하게 방해가 될 거라고 판단되는 분들이 아니면은 있기는 하지만 이건 좀 안고 가보자 이제 예.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네.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용종이 있지만 떼지 않고 진행을 해도 임신까지 성공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일단은 내시경을 하는 것 자체가 뭐 몸에 크게 무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하루에 시간을 내야 된다는 네. 거, 돈도 아무래도 들어갈 수 있고, 아. 용종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종을 갖고도 임신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제거 안 했어도 임신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괜히 그렇죠. 시술을 한 게 될 수도 있고, 또 제거를 해도 재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크게 해를 안 끼쳤던 애를 굳이 반복적으로 제거를 할 필요는 없는 거라서 모든 용종이나 유착이 보이는 분들한테 다 합시다. 뭐 시험관 들어가기 전에 다 합시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이분은 확실히 하면은 좀 네. 도움이 되겠다 싶은 분들한테만 이제 권유를 드리고 있죠. 원장님이 내시경을 한 자궁 내시경을 한 케이스를 보면서 좀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상에서 이제 용종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한 거고, 시험관을 들어가실 분인데 착상하기에 이제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사실 이분은 제가 바로 자궁경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봤을 때 초음파에서 예상했던 것과 같이 이제 자궁 안에 용종이 좀 많이 있었고, 이제 제거하고 나서 이제 자궁 안이 깨끗해진 거를 이제 네네.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음파랑 나팔관 검사를 통해서 내막 안쪽에 유착이 있겠구나 예상을 하고 자궁경을 권했던 분이고요. 내시경 카메라를 보면 지금 방이 두 개처럼 보이는데 이게 중간에 딱 가운데 유착이 있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유착 외에도 뭐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더 많은 유착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시술하면서 제가 직접 보면서 이제 방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방리를 다 끝내고 나면은 방 안이 훨씬 이제 유착이 사라지면서 컨디션이 좋아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내시경과 동시에 이게 폴립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거하는 치료까지. 치료까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진단 자궁경이라고 해서 이제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안쪽에 컨디션만 확인하는 진단 내시경이 있고요. 예. 아예 이제 이상이 있겠다 예상을 하고 치료까지 할 예정으로 치료 목적으로 들어가는 치료 내시경이 있어요. 그래서 진단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더 작아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좀 덜 하다거나 이제 이런 예. 장점이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이상을 봤어도 치료를 하려면 나중에 다시 날짜를 잡아야죠. 그래서 치료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기구가 조금 크기는 한데 치료 내시경은 대부분 마취 하고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무시는 사이에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뭐 통증을 많이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시간은 각각 어떻게 걸릴까요? 저는 주로 이제 치료 자궁경 예, 위주로 예, 하고 예. 있어서 이제 실제로 제가 시술을 하는 시간은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들어갔는데 특별히 치료할 게 많지 않다 하면 더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까 그 두 번째 사진분처럼 예. 유착이 많다 이런 분들은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서 조심히 시술을 해야 되니까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병원에 머무르시는 시간은 마취도 해야 그렇죠. 되고 이제 마취 깨야 되는 되니까. 시간이 있다 보니까 더 오래 머문다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비용 문제를 또 원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나요? 내가 진단 자궁경으로 예, 그냥 예. 확인만 하냐 네. 아니면은 이제 치료까지 같이 진행을 예. 하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좀 많이 날 수 있고요. 진단 자궁경만 하면은 마취 없이 할 경우에 10얼마 정도부터 이제 치료까지 갈 경우에는 뭐 40얼마까지가 가장 흔하게 이제 나오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술이 좀 클 경우에 예. 전신 마취 해야 된다거나 상급 병원 가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더 금액이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모든 시술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예. 부작용이 어느 거가 있을까요? 가장 흔한 걸로는 뭐 출혈, 통증, 감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출혈이랑 복통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막 심하게 호소하지는 잘 않으세요. 그리고 감염이나 이런 거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독도 하고 시술을 하고 나면은 항생제 처방도 나가고, 아마 해보신 분들은 이제 탕목욕이나 부부관계 같은 것도 일정 기간 동안 하지 말라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안내를 받으신 거고요. 흔하지는 않지만 이제 기후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자궁에 구멍이 난다거나 이제 마취를 할 경우에 마취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근데 이런 부작용은 대장 내시경도 똑같이 있을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대장 내시경도 똑같이 마취를 예. 하고 우리 용종 예. 때다가 대장 내시경도 구멍 뚫리기도 하고, 예. 근데 확률이 매우 낮아요. 실제로 자궁이 뚫려서 문제가 된다거나 뭐 저희가 넣었던 액 때문에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매우 낮기 때문에 부작용이 무서워서 우리 대장 내시경 못 하지는 않잖아요. 자궁 내시경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무서워서 못 하실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그게 뭐지? 치료 후에도 다시 또 재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네. 언급하셨어요. 네. 그러면 자궁경으로 해서 치료를 했는데 다시 재발하면 또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 실제로 뭐 부인과 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봐드렸던 분 중에서 용종이 너무 잘 생기세요. 그러니까 제가 용종이 있어도 뭐 크게 해가 될 것 같지 않으면은 그냥 안고 가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월경 가다가 너무 심해서 빈혈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용종을 다 제거해드리고
이제 삶이 여자가 편해지는 거죠. 예. 생리량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빈혈도 안 오고. 어. 근데 그렇게 용종이 많으신 분들은 또 재발을 좀 잘 해요. 아. 그래서 시험관 시술하시는 경우에는 네, 그게 가장 저희가 계속 궁금해요. 착상이 안 될 경우에 반복적으로 이제 뭐 진단 자궁경이라고 해서 그 사이에 뭐 자잘하게 용종 같은 게 생긴 거는 아닌지, 뭐 내막염 같은 게 생긴 거는 아닌지 반복적으로 검사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전에 소파술은 사실 저희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손의 감각이나 그냥 배로 보는 초음파의 도움 하에서만 진행을 했던 거에 비해서 자궁 내시경 자체는 실제로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저희가 보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소파술에 비해서는 훨씬 몸에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명탐정 레이첼이 난임 전문의 신의 손을 잘 찾은 것 같습니다. 필요치 않은 검사는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시는 우리 안지현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정말 임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자궁 내시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원장님이 직접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신의 손을 찾아서 명탐정 레이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